주요 공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면서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에서 40명씩 체포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어 및 교육 요건 기준도 개편해 오는 12월 변경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했던 한인 부부가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생활보조금 SSI 지급액 삭감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15개 이상의 주요 공항에서 이민자 검문이 강화되면서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최소 30명이 체포됐으며 하루 평균 20에서 40명씩 체포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이민 당국이 주요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만 전국 공항에서 3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가 공항 단속 대상을 기존 추방명령 대상자에서 비자 만료자까지 확대했다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취업비자 연장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등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체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제2원 비자가 만료된 뒤 합법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던 27살 여성은 지난달 덴버 공항에서 오클랜드행 국내선 항공기 탑승 직전 사복 IC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또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사복 IC 요원들이 비자가 만료된 호주 국적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는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항 내 IC 체포가 현재 하루 평균 20명에서 40명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확대는 TSA와 IC 간 정보 공유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합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공항 이용 시 영주권 카드나 I-797, I-94, I-20, EAD 카드 등 자신의 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 중 일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유효한 취업 허가나 입국 허가 서류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며 가능한 공항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ABC 뉴스는 지난달 이민세관 단속국이 5만 10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추방 건수는 총 35만 6,3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정부가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언어 및 교육 요건 기준도 개편하면서 오는 12월 변경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에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제3의 외부 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해당 변경안엔 외부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관장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HS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운영 방식 변경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입증해야 하는 교육 및 언어 요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이 같은 개편 추진에 대해 시험 시행 방식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변경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이민서비스국 직원은 시민권 시험을 제3자 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과거에도 검토된 적이 있어 완전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이 정확하게 무엇을 추진하려 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권 시험 변경 검토는 연방 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총 123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소 2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금융당국 공동으로 불체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추방 및 실직에 따른 상환 불이행을 경고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여신 심사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연방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관리청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 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추방이나 취업 자격 상실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의 재정 안정성을 검증할 때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 관련 대출 역시 위험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체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확인 및 대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이민을 용인하는 은행은 폐쇄 및 압류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강력한 대응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연방법원이 IC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해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주의 마스크와 신분 확인 관련 법률이 연방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민법 집행에 근간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뉴욕주가 오는 25일부터 지역경찰과 연방 당국 간 단속 관련 공식적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허용했습니다. 뉴욕주가 자체 예산과 행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판결 후 성명서에서 협력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 시행 중단을 두고서는 모든 법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IC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이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연방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했던 한인 부부가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국예금보호공사는 한국에서 파산한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 씨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에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서 씨는 과거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해당 은행의 자산과 채권을 넘겨받은 예금보호공사는 지난 2013년 서 씨를 상대로 한국 수원 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대출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대출 관련 서류와 서명, 인감 등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현재 서 씨가 갚아야 할 확정 채무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24만 1,318달러, 한화 약 18억 2천만 원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올해 2월 서 씨에게 관련 소장을 송달한 이후 재산 처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소장을 받은 지 약 6주 뒤인 3월 말께 부부 공동재산인 22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남편 이 씨의 단독재산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재판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10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보석금 없이 지역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요크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36세 한인 김인춘 씨가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씨가 온라인을 통해 10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아동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버지니아주 서폭에 위치한 웨스턴 타이드워러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동 성적 학대를 담은 모든 이미지와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자를 의미한다며 수사관들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 집행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아일 오브 화이트 카운티 셰리프국과 요크 포커슨 셰리프국, 남부 버지니아 아동대상 인터넷 범죄 수사 전담팀의 공조로 진행됐습니다. 생활보조금 SSI 지급액 삭감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파이낸스 버즈는 3일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구와 함께 사는 SSI 수급자를 지원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 수급자의 지급액이 월 최대 331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현행 규정은 스냅 수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란 점을 감안해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의 지급액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저소득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SSI 수급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SSI 최대 지급액은 개인 월 994달러, 부부 월 1491달러입니다. 현행 규정이 폐지되면 개인 수급자의 지급액은 최대 331달러 줄어 월 663달러, 부부 월 994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SSI 수급자는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번 규정 변경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출입국 기록 및 금융계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전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MTA 직원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여파로 4에서 6번 노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어제 오전 2시 15분경 로어 맨해튼 에스터 플레이스 전철역에서 지하철 작업열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2단계 경보까지 발령됐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46대의 소방차와 140명이 넘는 소방관과 응급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승강장 아래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올라와 거린 물론 역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이날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6명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MTA 직원 중 최소 7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부상 여부를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화재는 선로에서 잔해와 쓰레기를 치우는 데 사용하는 진공청소 열차에서 발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여파로 이날 4, 6번 노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지연 운행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 조사단이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 20명의 공적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발굴해 포상을 신청한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가는 총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빅아일랜드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며 정착한 지역입니다. 한인 묘역에서 확인한 묘비의 이름과 생물연도, 가족관계를 토대로 한인신문과 대한인 국민회 자료, 독립운동 자금 명부, 교획 기록 등을 교차 검토해 이들의 생애와 독립운동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번 포상 신청 대상자 박자도 선생, 서수복 선생, 이병준 선생 등은 독립운동 자금과 조국 재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에게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 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97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작년 말 기준 누적 상담 건수는 23,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도 122만 924명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의 보안 계획을 촬영하고 감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총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지난 3일 다우니에 거주하는 38세 제닌 존 테일이 골프장 부지를 돌아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보안 계획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색 결과 주머니에서 탄창이 발견됐으며 주차된 차량에서 탄환이 장전된 권총과 추가 탄창도 발견했습니다. FBI 테러 전담반은 다우니 자택에서 불법 개조된 AR 플랫폼 소총 등 다량의 총기를 확보하고 압수했습니다. 테일은 현재 구금된 상태이며 FBI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계란값 급등의 배경인 대형 계란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서 이들 업체는 5,300만 개의 계란을 무상 공급하기로 사법당국과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22년 계란 생산업체들의 담합으로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며 사법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국 전역 푸드뱅크에 모두 5,300만 개의 계란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8만 개를 뉴욕시에 공급합니다. 계란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지역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소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적발된 대형 계란 업체들은 정부에 33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내부 감시와 준법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습도가 올라가면서 몹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두 차례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높은 습도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